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비즈니스 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법무에 관한 표현 볼 텐데요. 위반이라든지 의무, 책임과 관련된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약 내용을 위반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규칙을 어긴다고 할 때 break the rule 이런 식으로 break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breach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브레이크하고 어원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 쓰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절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요. 동사 plagiariz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는 이렇게 plagiarism이라고 얘기하죠. 스펠링이 중간에 ia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표절하다고 하면은 plagiarize라고 하고 그 뒤에 표절 대상이 된 콘텐츠를 쓰면 되고요. 그냥 표절이라고 명사로 얘기하려면 plagiarism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표절하는 것이 베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베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plagiarize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인을 위조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서명 같은 것을 위조할 때 이렇게 forg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forged my signature, 내 서명을 위조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orge가 동사니까 forged라고 하면은 위조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forged passport는 위조된 패스포트, 가짜 패스포트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위조이거나 가짜라고 말할 때 형용사 자리에 forged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을 베꼈다고 할 때는 copy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어떤 해서는 안 될 일을 아주 드러내놓고 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뻔뻔함을 비난하는 부사를 넣으려면 이렇게 blatantly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히 쓰일 수가 있습니다. 뻔뻔하게 이런 뜻이죠. 뻔뻔하게 드러내놓고 어떤 일을 할 때 blatantl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tamper with, 마음대로 이렇게 상품을 막 변형하거나 이러는 것을 tamper with라고 말한다 설명드렸는데 그때 등장했던 그 표현이죠. 그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상품뿐만 아니라 증거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을 임의로 만져가지고 조작하는 경우에도 tamper with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evidence를 tamper with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뭐 계약이라든지 조치라든지 그런 것이 구속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binding이라는 단어가 잘 등장을 해요. bind가 묶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묶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법적으로 묶어두는 것.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binding, 없으면 non-bind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non-binding agreement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non-binding 혹은 binding agreemen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때도 뭐 비동사 다음에 쓰거나 여기처럼 뭐 as 다음에 쓰긴 했습니다만 무엇 is legally bind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 법적이라는 말을 legally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속력은 binding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어떤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처럼 No part of the terms is binding unless agreed in writ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문서로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약관에 혹은 그 계약 조항의 어떤 부분도 바인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속력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문서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terms 중에 어떤 것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죠. 여기서는 no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할 때 binding이라고 말하고요. 거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one이 붙거나 이렇게 no가 붙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위임장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법률 용어 위임장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 power of attorney라고 얘기하죠. attorney라는 단어는 우리가 변호사라는 뜻으로 익숙하죠. 그래서 그 변호사들 명함 보면은 되게 attorney
at law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ttorney가 잘 등장하는 표현 중에 DA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district attorney를 말하는데 district는 뭐 구역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구역, 그 지역의 변호사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DA를 우리가 지방검사라고 이렇게 그 지방의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power of attorney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임장에 서명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sign a form 그런 양식의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하는 거니까 sign a form of power of attorney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법적 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까 legally binding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네, legally obligated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obligated라는 표현 아까는 binding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을 쓰고 그 앞에다가 legally라는 말을 넣으면 법적으로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obligate가 반드시 뭐뭐 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obligated라고 하면은 의무가 지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egally obligated 이렇게 말하면 법적 의무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죄가 됐다 이런 뜻이죠. 이 경우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 보시면요. 네, acquitted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영어에서 보면은 우리는 법률 용어가 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혐의면은 혐의고, 기소면은 기소고, 뭐 고소면은 고소고, 고발이면 고발이고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한 단어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말이 굉장히 여러 개의 영어 단어로 대응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등장한 charge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혐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뭐 고발이 됐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모든 기소 내용, 뭐 고발 내용, 혐의에 대해서 acquit 되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면책 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면책이라고 할 때 네, 면책 따로 문서 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을 그냥 waiver라고 얘기합니다.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를 면책하는 문서에 그 waiver에 직원이 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waive가 책임을 없애준다 이런 뜻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waive의 쓰임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지금 가입하면 가입비를 면제해드립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럴 때 그것을 waive a sign-up fe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gn-up fee니까 새로 가입할 때 내는 비용인데 그것을 빼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책임이나 비용 같은 것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waive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waiver는 면책 문서 같은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묻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responsible을 써도 되지만 법적인 책임 같은 걸 물을 때 liabl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등장해요. liable이 형용사고요. liable의 명사형은 liability가 되죠.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같은 것 그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old 뭐뭐 liable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을 책임이 있다고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묻는다.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장은 보면은 책임을 지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이 대상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수동형이 됐기 때문에 the company will not be held liable for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hold라는 단어랑 잘 쓰인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수동형으로 쓰이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be held liable 이런 식으로 잘 등장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무관한 그런 그 상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your end of the bargai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argain은 거래죠. 거래가 있으면 양쪽 당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거래를 하나의 긴 막대기라고 보면 양쪽 당사자가 양쪽 끝을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your end라고 하면 당신 쪽 끝, 당신이 있는 쪽의 거래. 그러니까 그 거래에서 당신 쪽이 해야 할 어떤 의무 같은 것, 이행해야 할 것, 그것을 your end of the bargai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귀측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일단 bargai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end까지 넣어서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측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and를 넣을 수가 있어요. 무슨 측. 계약에 당신 쪽에서 이행해야 될 것.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fulfill your end of the agreement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합의사항을 이행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서 fulfill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는데요. 구동사를 쓰면 live up to 이런 구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live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삶을 산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live up to 자체가 무엇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이행하거나 기대에 부응하거나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ive up to 이행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다라고 말할 때 live up to the parents' expectations 이런 표현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live up to에 live라는 단어가 있지만 반드시 그런 식으로 산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부응하다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할 때 계약서에 아주 잘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null and void 이런 표현이 있죠. 이 null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void는 공허하다 이런 뜻이죠. 비어있다. 그러니까 결국 null이나 void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같은 의미를 지닌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동시에 나열해서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null and void도 그런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허를 취소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권리를 취소하거나 처분 같은 것을 주어진 혜택 같은 거 이런 것을 취소할 때 그것을 이렇게 revok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evoke가 잘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라고 할 때 My driver's license has been revoked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취소라고 하면 우리가 cancel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법률 용어로 어떤 혜택이라든지 처분 같은 것을 취소할 때 revoke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니까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21번에 걸쳐서 저희 책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방송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랙티쿠스의 다른 도서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